러브삭의 2026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보내주셨잖아요. 사실 이런 자료들 보통은 뭐 숫자만 잔뜩 있고 딱딱해서 재미없기 마련인데 이번 숀 넬슨 CEO의 모두 발언은 좀 달랐어요. 뭐랄까 잘 짜인 한 편의 연설문 같달까요? 네, 맞아요. 그냥 단순히 이번 분기에 이만큼 벌었습니다. 이게 아니었죠. 특히 지금 가구 업계가 얼마나 힘든지를 생각하면 그의 발언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 배는 순항 중이고 앞으로 신대륙을 발견할 겁니다. 라고 선언하는 듯한 그런 자신감이 엿보였어요. 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연설문 안에 숨겨진 러브삭의 진짜 속내, 그리고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현실적인 숫자부터 짚고 넘어가죠. 넬슨 CEO가 2분기 총 순매출이 1억 6,050만 달러, 작년보다 2.5%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2.5%면 이게 그리 가단한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성장률이 아니라 시장 성장률과의 비교죠. 아, 넬슨 CEO가 강조했듯이 같은 기간 동안 가구 카테고리 전체는 약 4%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4%나요? 네, 시장 전체가 4% 가라앉는 동안 러브삭은 홀로 2.5% 떠오른 셈이니 상대적으로는 6.5%포인트나 앞서 나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른 집들은 가구를 안 사거나 줄이는데 러브삭 가구는 샀다는 거네요. 이건 그냥 장사를 잘했다는 걸 넘어서 경쟁사 고객을 뺏어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군요. 바로 그겁니다. 넬슨 CEO가 세속적 성장 이니셔티브라는 표현을 쓴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건 뭐냐면 경기가 좋아서 우연히 잘 된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랑 상관없이 우리 회사의 근본적인 힘과 전략으로 이뤄낸 성장이다. 이런 선언인 거죠. 자신감은 좋은데 혹시 좀 오만하게 들릴 위험은 없을까요? 시장이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뭐랄까 실제 고객들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 같은 건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넬슨 CEO는 그 자신감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요. 바로 건전한 재무 상태죠. 아, 돈이 있다. 그렇죠. 그는 직접 이렇게 언급했어요. 우리의 대차대조표는 매우 건전하며 재고 수준과 순현금은 관세 문제에 대응하고 성장을 가속하며 자본 수익률을 높일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한다고요. 말이 좀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잘나서 괜찮다 이게 아니라 외부 충격을 흡수할 튼튼한 방어막이 있으니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자신감을 보여준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정신승리가 아니라 실탄을 두둑이 챙겨뒀다는 이야기네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정도면 사실 그냥 현상 유지에만 집중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넬슨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유명한 참나무 비유가 여기서 나오죠? 네, 아주 인상적인 비유였습니다. 그는 외부 세계는 아직 러브삭이라는 참나무의 몇몇 굵은 가지만 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대표 제품인 섹셔널과 색을 의미하는 거죠. 아, 대표 제품들? 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거실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집안의 다른 공간들을 채울 완전히 새로운 가지들을 무성하게 뻗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가지라는 게 그냥 신제품 출시랑 뭐가 다른 건가요? 모든 회사가 다 신제품을 내놓잖아요. 이건 뭔가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제품 라인업을 늘리겠다는 말 이상으로 들리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러브스탁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에요. 정체성이요? 네, 섹셔널을 만드는 제품 회사에서 집 전체를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의 전환을 의미하죠. 그가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제품 중심 회사에서 진정한 브랜드로의 중대한 전환을 위해 포지셔닝을 날카롭게 다듬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요. 아, 그러니까 러브싹이라는 이름 아래 침대도 나오고 식탁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다는 거군요. 마치 나이키가 신발만 파는 게 아니라 Just Do It이라는 정신과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근데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 같은 것도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그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두 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했어요. 첫째, 지난 1년간 세계적인 브랜딩 회사랑 비밀리에 브랜드 혁신 작업을 진행해왔다는 것. 오, 그리고 둘째, 이 위대한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새로 CMO, 그러니까 최고 마케팅 책임자를 영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죠.
준비 운동은 끝났다가는 신호군요. 자, 그럼 그 거대한 참나무 비전의 첫 번째 새로운 가지는 뭘까요? 바로 스너그 라인이죠. 근데 이게 원래 에버카우치라는 이름 아니었나요? 꽤 오랫동안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름을 왜 바꾼 걸까요? 이건 역시 앞서 말한 브랜드 혁신 작업의 직접적인 결과물입니다. 넬슨 CEO는 에버카우치라는 이름이 제품의 기능, 그러니까 영원히 쓰는 소파라는 점은 잘 설명하지만 고객이 느끼는 감성적인 측면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아, 너무 기능적이다. 네. 반면에 스너그는 아늑한, 포근한이라는 뜻으로 듣기만 해도 제품이 주는 편안함과 감성적인 가치가 직관적으로 전달되죠. 확실히 에버카우치는 좀 딱딱하고 기술적인 느낌인데 스너그는 훨씬 부드럽고 친근하게 들리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거실을 넘어 집안 전체로 확장하겠다고 선언해놓고 첫 제품은 또 소파라는 거예요. 이건 좀 안전한 선택 아닌가요? 혁신을 외치면서 가장 잘하는 걸 또 내놓은 셈이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넬슨 CEO도 그걸 인정해요. 그는 이걸 낮게 달린 과일, 일단은 전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낮게 달린 과일? 네. 완전히 새로운 침실이나 주방 시장에 뛰어드는 건 리스크가 크니까 그 전에 가장 자신 있는 거실이라는 안방에서 기존 고객과 시장을 상대로 더 빠르고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 기반을 다지겠다는 아주 현실적인 접근법이죠. 야심찬 비전을 발표하면서도 첫걸음은 굉장히 신중하고 현실적으로 떼는 거군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제목이네요. 맞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기적으로 더 수익성 있고 세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가장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어요. 투자자들한테 우리는 원대한 꿈을 꾸지만 발은 땅에 단단히 딛고 있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한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면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데 그렇다고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순 없겠죠. 넬슨 CEO도 가구 시장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오히려 저는 더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매우 이례적인 시기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어려움을 숨기지 않았죠.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문제나 시장이 어렵다 보니 경쟁사들이 너도나도 펼치는 공격적인 할인 공채 때문에 총이익률 목표치를 낮췄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잠깐만요. 주주들이 지켜보는 실적 발표 자리에서 우리 이익률 목표 낮췄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꽤 용기가 필요한 일 아닌가요? 보통은 어떻게든 좋게 포장하려고 하잖아요.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건 역으로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여러분께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뢰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아, 오히려 정직함으로.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문제 제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선택적인 가격 인상을 포함한 완화 요인에 대해 확실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높습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하면서 동시에 하지만 우리 배는 튼튼하고 파도를 넘을 기술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군요. 막연한 낙관론보다는 훨씬 설득력 있네요. 정확합니다. 러브싹의 독특한 사업 모델, 높은 제품 마진, 여러 국가에 걸친 공급망 같은 근본적인 강점들을 활용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단기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회사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어려운 시장에서 이기고 있고 참나무라는 원대한 비전이 있고 스너그라는 현실적인 첫걸음도 뗐고 닥쳐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맞서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발언 말미에는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회사의 최종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했죠. 네,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기적인 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만드는 장기적인 가치를 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미국 가구 소매 업체 순위 19위에 만족하지 않고 훨씬 더 큰 회사가 되겠다는 야망, 그리고 2030년까지 30만 가구의 러브싹 제품을 드리고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홈 브랜드가 되겠다는 그 원대한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평생 사용하도록 디자인된 Designed for Life라는 슬로건이 여기서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는 것 같네요. 당장의 유행이나 가격 경쟁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고객의 삶과 함께하는 제품과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철학이 모든 전략의 바탕에 깔려있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그는 우리는 장기적인 사고와 가치 창출에 대한 명확성을 유지하면서 러브싹의 혁신적인 제품, 강력한 소비자 관계 및 운영 우수성을 활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비용은 철저히 통제해서 효율성을 높이되 미래를 위한 브랜드와 혁신에 대한 투자는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발표 마무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갑자기 9.11 테러 희생자를 위한 묵념의 시간을 제안하잖아요.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는데 딱딱한 비즈니스 발표 자리에서 갑자기 인간적인 온기가 느껴졌다고 할까요? 회사가 숫자를 넘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기억에 남네요. 동의합니다. 실적 발표는 보통 매우 건조하고 사실 위주로 진행되는데 그런 행동 하나가 회사가 단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사회와 구성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의 마지막 멘트에서도 그런 진심이 느껴졌고요. 오늘 쇼 넬슨 CEO의 발언을 쭉 훑어보니 러브삭은 단순히 예쁜 가구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아주 명확한 철학과 야심찬 계획을 가진 집단이라는 게 분명해 보이네요. 그렇죠. 스너그러는 현실적인 첫걸음으로 안방을 다지면서 동시에 참나무라는 거대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시장이 회복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가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들이 말하는 평생 사용하도록 디자인된 이라는 철학, 이게 소파나 의자 같은 거실 가구에서는 성공적으로 작동했잖아요. 세탁이 가능하고 부품을 바꿀 수 있고 이사할 때 분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철학이 만약 침대, 식탁, 심지어 아기 침대나 애완동물 가구 같은 완전히 새로운 가지로 뻗어나갔을 때도 똑같이 매력적일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의 성공 공식이 다른 영역에서도 통할 것인가? 모듈형 소파라는 하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탄생시킨 그 DNA가 과연 집안의 다른 모든 가구에도 성공적으로 이식될 수 있을지, 그게 바로 러브삭이 앞으로 증명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자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